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어제가 목요일이어서 원래는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제 안 켜버렸지 뭐예요. 바보같이. 컴퓨터에, 달력 설정을 요일을 안 뜨게 해놔가지고, 오늘, 저녁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출석같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짜 착각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줄었다. 아니네? 이번에도 하루가 늘었다구나.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물론 오늘은 굉장히 맞죠. 제목을 방지를 저렇게 써놔가지고 문제 안 생기라고 술방으로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안 써져 있는 것처럼 화이트 러시아는 마실 거고,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같기는 한데, 저는 꿈을 되게 현실적으로 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꿈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씻고, 밥을 먹고, 양치는 한 번 더 해놓고, 적당히 옷 갈아입고, 일하러 가고, 일하는 데에서 원래 하던 일 쭉 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이렇게 방송을 딱 켜는 그런 식의 루틴 그대로 꿈을 꿔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거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날은 안 그랬거나 하면은 실제 경험했던 일과 조금 다르게 꿈이 진행이 되는데 크게 날짜에 신경을 안 쓰면은 제 기억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루가 가끔씩 생긴단 말이에요. 꿈일 때는 꿈일 거를 모르고요. 나중에 보면은
왜 내가 기억이 하루 분량 더 많지? 싶으면은 그게 꿈이 하나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역효과로 작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 이게 너무 단조로운 걸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멀쩡히 하루를 살아놓고 그 하루를 꿈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루가 덜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리마인더 같은 거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된다 하다가 하루 정도 늦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당장 이번 리버스 이벤트에서 머큐리아 스토리 그 부분도 하루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으로 이제 제이가 픽업이 시작됐다라는 알람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음, 물론 머큐리아는 갖고 있지만요. 그냥 그 머큐리아 스토리만 먹는 거라서 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날짜 감각이 되게 엉망이에요. 제가 언제나 그렇듯 날짜 감각이 하루 정도 앞뒤로 어긋나 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 때문에 특히 목요일 특히 목요일은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한 경우도 많아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오늘은 수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방송은 취미와 심적인 충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육체적인 체력을 소모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은 별로 안 지쳤는데 몸이 더 지쳐있으면 목요일인데 멋대로 무의식 중에 수요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방송이 날짜 착각했다 하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벌써 두 번째네요. 웃지 못할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날짜를 착각해서 목요일에는 방송을 못했다. 토요일날 보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요즘 주말에 영 시간이 안 난단 말이죠. 토요일날 시간이 되면 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요즘 주말에 잠이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하루의 길이가 짧아져 버려서 시간이 안 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음, 아쉽단 말이죠, 이러면. 옛날 그 초창기 때처럼 매일 하는 거였으면은 이럴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죠? 하는 날, 안 하는 날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배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음, 자, 그러면은 짠!
보드카를 너무 조금 넣었나봐요. 그냥 초코우유 맛인데? 이건 그냥 초코우유에다가 알코올 조금 넣은 맛? 깔라밀크랑 맛이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간만에 만들어서 비율 측량하는 눈이라던가 손이라던가 마탱이가 가버렸나 보네요. 사실 보드카에서는 아무 맛도 안 나죠. 물에 가깝다고 봐요. 다만 알코올 도수가 좀 있는 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드카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다른 맛들이 연해져요. 물을 음료수에 물 타면은 맛이 살짝 밍밍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음. 근데 그렇게 이제 초콜릿 맛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보드카는 너무 조금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뭐 사실 깔로아 밀크도 비율 적당히 조절하면은 화이트 러시안이랑 도수 좀 낮은 화이트 러시안 맛이 나버리긴 해요. 뭐 우유를 써서 야매로 만들었으니까 좀 그런 거고 원래는 생크림을 올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생크림 올려놓는 거라서 맛이 좀 크게 다른데 야매로 우유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맛일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죠. 음, 요즘 뭐랄까 어, 어느 모델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게임도 렉이 걸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고, 워낙에 단조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저스트 채팅에 화도로 던질 만한 사건 같은 게 딱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음, 일단은 그 헐렁나이트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약간의 강점기 느낌이어도 그것까지 끝나버리면 진짜 그 다음에는 뭐 하지 싶은 느낌이긴 해요. 물론 그동안의 리버스 다음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될 테고 나름 리버스도 자주 강점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생각보다 컨텐츠 자체가 동날 가능성은 적은데 다양성의 문제겠죠? 응? 너무 강점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컨텐츠를 진행하는 시간 자체도
제한적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저스트 채팅을 메인으로 좀 밀어야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고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네요. 저스트 채팅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맞추기 아이오라던가 이상형 월드컵이라던가 그런 인터넷을 쓰는 거 말고 순수하게 이 화면만으로 진행하는 거는 어쨌든 화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가 지속되는 거는 채팅창에 몇 명이 있느냐 문제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두 명이서 얘기할 때랑 세 명이서 얘기할 때랑 이야기가 어느 쪽이 더 오래 진행되는지는 뭐 명약 관화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저스트 채팅은 저처럼 학고 중에서도 학고면은 오히려 못해버리는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고 중에서도 그래도 두 자리는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저스트 채팅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엎어져? 광고를 일, 진짜 일단은 제 엎어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일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될 시간을 생각하면은 다다음 주에 하는 게 맞나? 좀 텀을 길게 잡을까? 아무튼 주말에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스터디얼 시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전에 마주 방송했을 때부터 아름아름 얘기는 해왔었죠. 물론 시청자들이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워낙 유명조차 안 하는 방송이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 그러면 대책의 컨텐츠가 망하게 되겠죠? 한 명만 와도 너무 짧게 하고 끝날 테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면은 그냥 듀얼이긴 하네. 한번 시도해보고 된다 싶으면은 종종 주말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걸로 시청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만약에 듀오를 시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디코 들어와가지고 플레이하면서 조금 영창 같은 거를 들으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사정 좋은 분이 찾아오실 일 없으니 일단은 인상대로 진행하겠네요. 가끔 게임 같은 것 중에 말없이 하는 것보단 말하면서 하는 게 재밌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듀얼 같은 것도 들어 이런 식으로 하고 엑시즈 소환 나오라 랭크면 뭐뭐뭐 이러는 거가 훨씬 재밌으니까요. 뭐 독일 가능성도 있지만 잠깐만 아 이런 접시가 나오고 있었다니 나도 참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보고 있었으면서 아이 이거 자꾸 나오네.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B 세바스찬이네요. 어이? 이래도 나오네? 아예 허리를 쫙 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 당황스럽다.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필요하다면 이니까 일단은 다다음 주에 시범 운행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고 자세한 건 설계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 다음 화두로는 뭘 던져볼까요? 근데 자꾸 화두 거리니까 여기가 왠지 불교 색채가 있는 방송 같아져 버리네요. 화두하니까 생각난 거긴 한데요. 제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를 좀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되게 생각해보면 이래 이랬네 라고 하지 반추해보면 이래 이랬네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추해보면이 더 먼저 떠올라서 그게 먼저 튀어나간단 말이죠. 오늘만 해도 얘기하다가 명백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명약 관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이런 버릇이 들었나 싶기는 해요. 왜? 왜 쉬운 말들보다 어려운 말이 더 먼저 떠오르지? 라는 느낌일까요? 물론 지금처럼 방송 중에는 어쨌든 1900년대 생이니 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빨간약일 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음, 근데 또 그거를 버릇을 고쳐놓으면 방송에서 안 튀어나올 것 같아. 이제 무늬만 1901년생, 무늬만 이제 servant 이런 느낌으로 진짜 무늬만 외형만 판때기만 이런 느낌이 될까봐 고치고는 싶은데 섣불리 고치게 되지가 않네요. 참 뭐랄까 귀찮은 타입이긴 한데요. 그만큼 방송에 진심인 거죠, 뭐. 현대에 다 적응했다. 하긴,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 못한 거는 손을 많이 넘긴 하죠. 이게 다 1901년생이라는 배경 덕분에 컴퓨터를 좀 낡은 걸 쓰고 있어도 방패가 든 건 아니지. 그죠? 그건 좀 많이 나갔다. 음, 이게 또 디지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때 좋은 방패가 돼줘서요. 빨간 약이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건, 그런 사소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얘기긴 하지만, 반대로 파란 약이 1901년생이니까 용납이 된다. 라는 논리니까요. 적응을 다 해버리면 이제 저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려요. 제가 말해놓고도 되게 헛소리네요. 제가 어느 학과에 다니는지 버추얼에서 뭐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헛소리 진짜 장황하게 늘어났다. 그죠? 아, 맞다. 실수로 짠안 하고 마셨다. 맞아요. 음, 이런 사소한 실수를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노아님이 계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방송에서 조금 대사 관련 컨텐츠라던가 몇 번 했었죠? 문제는 이게 무제한이라는 형식 안에서는 뭐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약간 뭐랄까 톤에 대한 연기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목소리를 살짝 만들어쓰는 입장에서 만든 목소리로 톤 연기가 되면은
목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있고 없잖아 있어서요. 음. 이럴 때는 제가 이과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뭐 리메이크다 어쩐다 하고 있는 그 유사 쇼츠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리메이크 못하고 있는 판에 말이에요. 그 대사가 뭐였지? 어, 저 내가 어떻게 읽었을까? 내가 저걸 대체 어떻게 읽은 거지? 싶네요. 음, 아, 생각해보니까 리뉴얼, 그러니까 내보험사 하면서 뭐 다시 보기 이외에 추가로 좀 잡다한 거 올라가는 채널을 만들 예정인데 그쪽에 처음 올라갈 때 그 과거 벌칙 리메이크 영상이라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고민된단 말이죠. 음, 그렇다고 거기 쓸 소스를 또 만들기에는 당장에 재방송이 편집점이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맛깔내기 못하고 있구나 싶긴 하네요. 음, 아무리 취미라고 주장하고 수익 창출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 안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살짝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저짓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다시 또 방송 컨텐츠 얘기, 방송 얘기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현생을 안 드러내려고 몸을 비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별 자체도 확정되는 발언을 안 하려다 보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성별이 참 곤란하단 말이죠. 뭔가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성별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되게 적더라고요. 신기하죠? 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인 척을 하려면 군 복무 경험부터 꼼꼼하게 숨겨야 되니까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인 척을 하려면 군 복무 경험을 면제라고 치고 도망가도 되긴 하지만 적어도 사회 복무 경험 같은 느낌으로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내가 어느 성별인지 모르게
얘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일하는 곳에서 성별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저는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 성별을 특정해버릴 수 있는 직업이라면 저는 직장 얘기를 전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오 마이 갓, 할 얘기가 확 줄어버리는 게 없잖아 있죠? 음, 예를 들어 제 방 모습 같은 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제가 남잔데 그걸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방에 있는 남성스러운 요소는 숨겨서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여자한테 그걸 숨기려면 여성스러운 요소를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침대에 저는 침대가 있어요. 근데 무슨 색인지 얘기는 못해요. 책상도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얘기를 못해요.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성별이 되게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를 방송을 하면서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음, 그런 성차별의 발생이 되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이 크더라고요. 물론 차별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지만 요즘 차별을 반대하는 거는 또 웃긴 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직사회에서 남성이 면접을 볼 때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과 없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은 일단 군 복무 있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쪽을 고를지 아마 여성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이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 실질적으로 남성을 여성보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죠. 사실상 엄밀하게는 상명하복의 경험이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평등의 기조이기 때문에 평등이 정답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드라고라라는 식물은 아시죠? 뽑으면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들으면 꼴까닥 죽어버리는 그런 식물이 실존한다고 치죠. 음, 그런 만드라고라를 재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바로 귀머거리예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 평등 기조를 거기에 대입하면은 악덕 공장주가 청각장애인을 착취해서 위험한 만드라고라 재배를 시킨다. 이거는 나쁜 일이다. 라고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예시가 현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시를 들고 생각을 해보면 평등이란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의 평등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화코니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해. 제가 체급이 조금이라도 있어봐요. 이런 얘기 주저리 꺼내버렸다가는 이제 활활 불탄다고요? 몇몇 일자 논란 이러면서 스트리머 세가스 평등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논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시청 계열 컨텐츠를 못해도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던질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사상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해도 정치병자라고 하죠. 모든 정치에 엮는 사람들은 그걸 정치에 엮어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거고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를 그저 물어뜯으려고 할 테니까요. 음, 제가 가끔 가다가 진짜 겁도 없이 종교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이것도. 사상이나 종교같이 형태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개념적인 것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주는 것들. 그것만큼 위험한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몰되고 맹목적이게 되는 순간 거기에 남아있는 건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장하는 사상을 토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서든 경전이든 책에 쓰여진 내용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내용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런 거에도 그게 뭐였더라? 철학적 좀비였나요?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거긴 해요. 스스로 사유할 수 없어서 빨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사유가 불가능한
존재가 사유가 가능한 인간과 비슷하게 사과의 색을 구분할 수 있고 사과의 식감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감각 수용 자체는 인간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령 사유를 하지 못하나? 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유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였지? 주관적인 경험이었나요? 그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외부 요인, 화학작용 등등으로 인간과 완전히 동일하게 메커니즘이 돌아가서 겉보기에 전혀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령 주관이 없는 것인가? 그게 철학적 좀비거든요? 거기서 떠오른 아이디어긴 해요. 사상이나 종교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령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넓게 보자면 세뇌 교육을 당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인지할 때 무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커다란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일단은 아니다. 주관이 없고 세상을 보고 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통 속의 뇌라고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의 악마라는 개념이에요. 만약 어떤 악마가 당신의 오감을 전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서 당신이 보는 풍경, 맡아지는 냄새, 만져지는 촉감, 온도, 맛, 섹스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면 당신이 받아들이는 현실은 정말로 현실과의 동일할까?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성장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한번 색안경 하나가 끼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내린 결론이 정말로 올바른 결론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죽어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린 아니다라는 결론대로라면 나 또한 사유하지 못하고 있고 주관이 없을 수 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을 내가 그 판단 근거로 써도 되는가? 아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귀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막 빙빙 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주장을 나한테 적용하면은 이게 주장을 내가 올바른 답을 내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원점이네? 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문장은 진실이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은 그 문장이 진실이어도 아무런 모순이 없고 거짓이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종의 참거짓을 분류할 수 없는 느낌의 상황에 혼란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버리면은 결국 내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케이스면은 내가 내린 결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피노키오. 그렇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피노키오가 어디 있죠? 소재지를 모르는데. 곤란하네요. 소재지만 알면은 데려와가지고 정말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자기가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배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징후가 보일까요? 아니요. 어느 모로 봐도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한 걸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죠. 나무 공짜로 얻는 거 좋은데요? 나무 한 그루 심어가지고 충분히 자라서 그거에서 목재를 얻는 시간을 비하면은 정말 쉽고 간편하게 나무를 얻는 방법이긴 하네요. 음, 저는 이런 철학적인 담론을 생각하는 거를 또 좋아한단 말이죠.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이과라는 거예요. 다른 방송 가가지고는 주접을 싸지르고, 어? 제 방송 이렇게 저챗하다가 막 철학적인 얘기 싸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저는 이과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되는 상황이죠. 진짜 대체 세상 어느 이과가 그래서 사상이 담겨있을 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맞음? 이란 질문을 던지고 대체 세상 어느 이과가 당신의 미모는 꽃에 비유하자니 꽃은 너무 빨리 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죠? 놀라운 사실. 수능에서 1등급이 두 과목이었는데 그게 국어랑 영어였다. 분명히 이건데 그죠? 뭔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음.
삼행시 지을 때 우리말에 이걸로 시작하는 게 별로 없네? 라면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 뒤져가지고 외국어로 삼행시 지어버리는 그런 사람인 걸요, 저는. 그게 뭐였더라? 음악 용어 가지고 뭐 진솔되게 하고 얘기 하나 쭉 써놓고 격렬하게 해가지고 저쩌고 하고 사랑스럽게 몽환적이게 이런 식의 한 다음에 글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해볼까요? 즉석으로 N행시 한번 제가 지어볼까요? 아무거나 N행시질 단어나 적으실래요? 그냥 여기 아래 있는 화이트 러시안으로 아니야 저거 너무 길어. 트나 러거나 시작할 게 별로 없잖아. 너무 빡세요 저건. 생각해보니까 저건 너무 빡세네요. 어, 트가 어렵다. 화이트까지는 해볼 만한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가 어렵네요. 트로 시작하는 꽃이 있기만 하면은 좀 다르겠는데. 트에 이어나는 이럴 순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한자어는 트로 시작하는 게 없을 테고 순우리말에 트로 시작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치? 딱히 없네요. 음, 뭐 꽃 이름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 한 송이 이리도 덧없이 떨어지고 있구나. 트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이 더욱 아름다울지어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떨까요? 즉석으로 만든 거라서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잡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꽃을 틔우다는 꽃이 트다가 되지 않았던가요? 음, 주체 자체를 꽃으로 해서 능동형으로 굴려버리면 되죠. 자동차로 굴려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짜잔 화이트 정도로는 삼행시가 가능해지네요. 아니 이게 왜 되지? 어라? 되는 거였나? 음,
투박하고 잘 안 이어지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로 대충 말한 거라서 조금만 다듬으면은 삼행시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꽃 중에서 지는 모습 이쁜 게 벚꽃이긴 하니까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나무야. 일도 덧없이 지고 있구나. 벚꽃나무가 일도 덧없이 지고 있건만 트는 모습보다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건 어째서인가. 이런 느낌으로? 음, 그런 식으로 하면 대충 이쁘게 나오네요? 음, 또 뭘로 해볼까요? 마땅히, 좋은 짧은 단어가 없네? 아마도? 그래요. 아마도. 아마도는 아이같이 해맑게 뛰어드는 그대는 마치 내게 비추는 태양빛과도 같아서 도저히 이 마음을 전할 수가 없더군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 왜 이거지? 아, 뭐라? 슬슬 스스로한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왜 이까지? 맞다. 짠! 나 진짜 왜 이럴까요? 정체성이 슬슬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원래부터 문과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하다. 이미지에 자꾸 문과스러운 이미지가 붙고 있는데 난 이과란 말이죠? 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주접을 떨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이제 은발을 가진 캐릭터한테 주접을 떨겠다고 하면은 음, 새하얀 새하얗게 내려앉는 달빛으로 달빛을 잡아 실을 짜낸 것 같은 아름다운 머릿결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시적으로 주접을 떨면은 효과가 좋더라고요. 주접에 대한 팁이에요. 주접학기론 좀 펼쳐봐? 주접학기론 한번 펼쳐볼까요?
주접 배우기. 와. 세바스장의 주접 교실. 이게 맞나? 나 모르겠다. 짜란짠. 사이즈 조금만 키워야겠다. 글꼴 사이즈를 이 정도 키워놓고, 그랬나요? 왜 걸렸지? OBS 상에서는 뭐가 걸릴 게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주접. 아이, 이거 영어네? 주접. 너는 팁. 1번. 1번은 칭찬을, 아이, 이거 왜 이래. 칭찬을 과장해서 하되, 수려하게 하라. 아이, 하라. 아가 왜 이렇게 눌리는 걸까요?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너무 예뻐요. 보여줘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땡땡 님의 모습을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자꾸 아가 안 눌리네요.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하면 밝기를 낮춰야만 씁니다. 이게 올바른 거.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너무 예뻐요. 이건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너무 직설적이고 과장되지도 않았죠? 근데 이거는 은유적이고 과장되었죠. 자,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화면 밝기를 낮춰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빛이 나는 외모라는 거를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서
상대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곱씹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수려하게 아니라 요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요로 하라.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상황에 맞는 칭찬을 하되 상대 뭐라고 할까요? 면역이 적은 방향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A는 귀여운 외모고 목소리가 좋은데 외모 칭찬에는 능글능글하게 받는다 라는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1번 예시를 시전한다. 이거는 틀린 행동이에요. 올바른 행동은 목소리가 마치 인증반에 아니다. 이렇게 하죠.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인증반에 옥구슬을 굴리는 소리조차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슬리기는 조금 많이 심하니까 소리조차 별로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주접인 거예요. 그래서 주접은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칭찬을 과장해서 하되 은유적으로 해서 상대가 한 번 더 곱씹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상황에 맞게 하되 상대가 면역이 적은 방향으로 해라. 외모 칭찬을 능글하게 받는다. 땡땡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런 사람은 A한테 이런 거를 시전을 하면은 아이 뭐야 내 얼굴이 그렇게 비치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이제 은쟁반의 올바른 예시대로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라는 느낌으로 제대로 주접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주접 강의 끝.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시계도 안 보고 나 무슨 소리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 아쉽지만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술까지 마시니까 그렇게 오래 하기는 힘드네요. 2시간이 오래인 편은 아니긴 하지만요. 평균적인 다른 방송에 비하면. 그러면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하부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술 남은 거 딱 마시고 끝내도록 하죠.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세바세바. 짠. 오늘 마지막에 주접 강의해드린 걸로 여러분도 주접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기